세월 X, 이 자로라고 하는 인터넷 이 네티즌이 최근에 그 8시간 40여 분 분량인가요? 뭐 그 정도 엄청난 분량의 다큐를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이 세월호 침몰의 그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어떻게 된 거냐. 좀 또다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잠수함 충돌설을 조심스럽게 이 자로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뭐 일각에서는 또 반론도 나오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에 우리 방송에 몇 차례 지금 인터뷰를 진행한 그 보안 전문가 김현승님, 김현승님이 이와 관련된 또 재판도 받고 있고 또 오늘 자로가 공개한 세월 X에 대한 본인의 그 반박문을 인터넷에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현승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월 X, 이 기나긴 그 다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나요? 네, 8시간 49분 02초 다 봤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한 4시간 정도 띄엄띄엄 봤습니다. 다 보기가 너무 시간, 물론 이제 굉장히 공들여 만든 티가 나긴 하던데, 네, 예, 분량이 좀 압박이 심각하죠. 예,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요. 그 내용은 일단 이제 지금까지 정부 측이 발표한 세월호 그 침몰에 대한 4가지를 반박을 했고, 그 다음에 김어준의 파파이스의 그 김지영 감독인가요? 예, 네. 세월호 관련한 지금 다큐를 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나와서 뭐 이렇게 발견될 때마다 좀 계속 알리는 방송을 시리즈로 했었죠. 네, 그 그렇습니다. 내용들을 또 다 반박하는 뭐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사실 세월 X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최종 결론은 이제 외력에 의한 그 침몰이었다. 이게 이제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에 대한 좀 김현승님은 좀 다른 생각, 다른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뭐 좀 네. 어떤 의견인지 오늘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 세월호의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잠깐만요. 우리 네. 청취자들을 위해서 아까 내가 처음 서두에 우리 그 김현승님이 이와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어떤 재판인지 그 이야기부터 좀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어떤 면에서 그 세월호하고 잠수함과 관련해서 관여가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는 그렇죠. 게 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제가 이제 2014년 예. 6월 26일 날 새벽에 예. 그 밤에 아고라하고 그다음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예. 네, 글을 올린 내용의 핵심은 이제 한 4가지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예. 첫째는 세월호 사고가 김기춘이 박근혜 정부와 관련돼 가지고 관여된 예. 사고다. 예. 김기춘이 관여돼 있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 내용은 흡연침의 원인이 외력에 의한 것이고 예. 잠수함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 그때 이미 그런 것을 제기했나요? 예. 그렇죠. 네네. 그때 제기했었죠. 음. 그리고 제가 잠수함이 그 세월호 사고 난 뒤에 30분에 50분 사이에 예. 잠수함이 그 세월호 그 침몰한 인근의 해역에서 그 잠항하고 있는 영상의 사진을 캡처를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때. 그랬습니까? 예. 네네. 그러니까 3가지 크게 그러니까 김기춘이 관여돼 있다. 네. 그 다음에 잠수함 외력에 의한 네. 그 침몰 급변침이 있었다. 급변침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급변침으로는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았고
예. 그 승객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해경 유리산정이 밧줄로 끌어엎어서 음. 뒤집어져 가지고 죽은 거다. 해경 1, 2, 3정이 밧줄로 끌었다. 네네. 어허. 그래서 엎어져서 죽은 거다. 사망에 이른 것은. 그런 과정에서 그 해경들의 작전이 있었다. 기밀 작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항적과 레이더가 조작됐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 이야기를 올렸더니 어떻게 됐나요, 네. 이게? 그런 이야기를 올렸더니 이제 정윤회 씨가 예. 검찰에 출두했거든요. 2014년 12월 10일 부근에. 예. 예, 그런데 제가 2014년 12월 16일 날 구속이 됐어요. 예. 예, 근데 제목이 뭐냐면 박근혜 씨에 대해서 사생활의 문제를 인터넷에 인용했다 예.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해경 1, 3정의 명예훼손. 해경은 구조한 것인데 예. 내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그 명예훼손으로 구속됐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해경 측에서 뭡니까? 고소를 한 건가요? 아니죠. 검찰이 다른 일반인의 고발을 가지고 그냥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아하. 진행된 거죠. 예. 그렇군요. 해경이 그 고소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일반인이 네. 이것을 검찰이 고발을 했는데. 예, 고발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이 네. 기소를 네. 했다. 네네. 아,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까지 됐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판이 지금 상당한 시간이 이제 흘렀는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제 1심이 끝나고 예. 2심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심. 예. 네, 진행된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해경의 그 정장, 1심 정장을 제 재판에 증인으로 불렀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뭐 자기는 전 비밀 작성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는 밧줄 엎은 게 없다. 예. 그리고 잘 모른다,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 찾아냈어요. 네. 헬기라든가 해경 영상에서 밧줄을 묶는 장면, 당기는 장면, 예. 두 번에 묶어서 묶고 당기는 장면을 제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 재판 증언하는 데에다 보여줬어요. 상영을. 예, 그랬더니 갑자기 모른다, 내가 안 했다. 이렇게 모른다.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거 밧줄을 회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승 정장이.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이제 그 위장된 거짓말에 그게 많으니까 예.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직권으로 부정장을 불러라 그러면 해가지고 부정장이 이제 다음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정장의 말이 다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예, 다 드러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해경에 비밀 작전이 있었다. 예. 이것도 그 작전에 동원된 장비 AIS를 숨기기, 자신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들까지도 부정장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네. 그렇다면, 네. 이 정도의 어떤 사실이라면 좀 그 언론들도 관심을 가질 만도 한데, 세월호 관련한 언론의 보도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에 대한 소식은 뭐 거의 보도된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뭐 제가 언론의 입장이 아니니까 네. 저도 그 관심 가지고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 일단은 이제 저희가 구속될 때 잠수함설 해경 1, 2, 3정이 경찰인데 네. 해경인데 구조라 한 것인데 그거를 침몰시켰다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면서 네. 이제 일방적으로 법원에 그리고 이제 검찰의 주장을 언론에 띄워놓으니까 이런 그 이후에 관련들에서 미디어오늘을 제외하고는 어떤 언론도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미디어오늘에서 한번 보도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고는 보도가 안 됐다. 그런 네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진실을 세월호 제가는- 진상 그 조사위원회 네, 거기에서도 뭐 증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부른 적이 없죠. 없습니다. 어, 제가 왜 그러죠, 이거는?
일부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세월호 특보기나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잠수함설하고, 네, 그다음에 그 해경 1, 3정이 그 세월호를 직접 엎은 주체다, 네. 살인은 주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통치하에서 얘기를 꺼내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답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게 이제 이전부터 제기가 됐고, 그쪽에서도 네, 알고는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네, 갔다 이거죠? 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자료를 줬고요. 직접 특정이 방문해가지고 자료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 부담스러워 한 걸로 보인다? 네,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재판은 이제, 그러면 네, 이제 2심을 앞두고 있는 건가요? 2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언제, 네. 그러면 날짜가 잡혔습니까? 날짜가 잡혔었는데, 원래, 지난 12월 14일 날로 날짜가 잡혔었는데, 예, 제가 그 중요한 핵심적인, 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려고, 예, 그날 오후 4시에 재판에서 제출하려고, 그날 아침 10시에 만들고 있었어요. 숨기려고, 네, 알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만들고, 있고 핵심적인 내용을 한 PPT로 6장 정도 만들었더니, 갑자기 검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재판 연기하자고. 아, 그걸 알고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알고 있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제가 그거를 법정에서,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변호사님이 녹음도 신청해놨거든요. 예, 법정에서 그거를 제가 제 입으로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면서 말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주어진 거였거든요. 피고인 변론으로 해가지고. 예. 근데 그거를 없애버린 거죠. 그럼 그 재판이 기회가 이제 없어져 무기한 버렸습니다. 또 네, 연기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기한이, 기일이 안 잡힌 상태네요. 네네, 네. 아, 아무튼 혼자서 그냥 굉장히 힘이 드실 텐데, 이 재판을 진행을 하시느라고. 그러면 뭐 누가 네, 도와주는 뭐 변호사가 있으신 건가요? 네, 저희 민변의 전 사장님 하셨던 예. 김종부 변호사님이 2심 재판의 지금 변호사님으로 많이 고생하고 계세요. 네. 아, 오 변호사님. 김종보 변호사님. 예, 네네. 그러시군요. 많이 좀 이 방송 들으시는 예. 그 재판 관련돼 있는 많은 분들이 좀 김종부 변호사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어려운 재판인데 예, 힘들게 끌어오시면서 제가 정말 돕지도 못하고 아, 죄송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요. 본인이 그런 재판을, 그러니까, 아고라나 뭐 이런 데다가 글을 좀 써가지고 그런 의혹을 네. 제기했더니 당장 네. 명예훼손으로 저쪽에서 걸고 넘어졌고, 그래서 네. 이제 구치소까지 다녀오신 거 아닙니까? 그 보석으로 나왔지만, 그죠? 네, 그렇죠. 네. 몇 개월을 사신 거예요? 5개월 살았습니다. 만 5개월. 5개월. 그러니까 네. 세월호로 인해서 본인은 굉장히 지금 한치의 양보할 수 없는 지금 싸움을 싸우시고 피해를 당하신 건데, 그죠? 그렇죠. 네. 예. 네. 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이게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삼자의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이 되셨어요, 이제. 네, 당사자가 지웠죠. 그래서 그 당사자가 지웠습니다. 자로 네티즌이 만든 세월 X를 누구보다도 더 관심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반론을 제기를, 네. 하셨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반론을 제기하신 건가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중요한 얘기들이니까요. 예, 예, 첫 번째 얘기는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그리고 이제 잠수함과 관련되어 있는 123정 해경 123정 관련되어 있는 예, 그런 진상규명이 저한테는 사실상 제 명예를 결정하는 일이고 예. 제가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저의 그 버려진 시간들에 예,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진상규명이 가장 시급하고 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제 일생에 있어서. 그 영상 분석이랄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 그런 어떤 그 의혹을 제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실제하는 예, 사실들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제가 전공이 물리학이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물리학을 했잖아요. 네, 물리학을 했으니까 세월호는 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 짐 예, 승객들 예, 그리고 그 세월호가 이제
그 엔진을 통해서 이동하잖아요. 네. 네, 그런 형태의 사항들. 그래서 모든 부분의 사고가 예. 그 폐가 퍼지는 것을 포함해서 회전하는 거 이것들이 전부 다 물리학적 운동입니다.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누가 그 일을 했냐의 음흠. 문제에 앞서서 예. 어떻게 물리적으로 그게 뒤집어지고 그때쯤 했느냐, 예. 그리고 그 원인이 어떻게 제공되느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물리학적인 기본적인 그 접근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로의 세월 X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학자가 이제 김진묵 교수였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 네, 그렇죠. 과학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화학이죠, 결국은 이제 화학.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아닌 그냥 그 좀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네, 그런 좀 과학적인 어떤 분석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긴 하는데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때 이미 딱 그것을 보시고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시기 시작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네. 의혹을 제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전공이 이제 물리학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보안 쪽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디지털 워터마킹이라고 하는 예. 어 디지털 멀티미디어 영상이라든가 또는 화면이라든가 음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조작하는 것을 탐지해내는 이런 기술들, 예. 이런 기술과 관련해서 제가 책을 번역했고요. 아주 예.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전자공학이 반영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의 예. 포렌식 전문가들을 수사관들을 해외 연수를 시키고 동시 통역을 하는 그런 전문 기술들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력도 아, 있고 예. 논문도 쓰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예. 이제 그 일반 국민이나 검찰 또는 그 유가족들한테 제공되는 증거들, 예. 는 이제 당시 헬기들이 찍었던 영상, 예. 그리고 해경 1, 2, 3등이 찍었던 영상과 예. 사진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레이더 영상들이 나중에 공개가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AIS라고 한 항적을 공개했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외에 뭐 방송이 속보가 몇 개 나왔다든가 이런 형태의 얘기들, 예. 이런 정도의 4가지 정도의 범주에서 정보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글을 그러니까 2014년 6월에 쓰셨다고 했는데 네. 그 시점에는 그런 것들이 항적 기록일지 이런 거 다 공개된 상황이었나요? 부분적으로 공개가 됐었고요. 그 어. 공개되는 내용들이 이제 조작에 의심이 갈 정도로 네. 점검되면서 나왔습니다. 음. 수정되면서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자,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세월 그리고 X에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첫 번째로는요. 네. 첫 번째로는 그 저희 관점에서 네. 가장 아쉬운 점이 발표 시점이에요. 발표 시점. 예. 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재판을 제가 하고 있고, 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에 대해서 예. 재판정에서 얘기해야 된다 하려고 했던 날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12월 14일이. 예. 그런데 제가 그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 서로 특조위나 유가족들 포함해서 언론을 공개를 안 했어요. 예. 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증거가 공개가 되면은 세월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증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공개를 안 했어요. 음.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정국이 박근혜 정부의 탄핵 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기춘과 우병우,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그 세월호 사고 당시에 예. 비서실장, 그다음에 민정비서관, 그리고 법무장관, 예. 이렇게 해서 세월호의 사고 원인들을 진상 규명과 그리고 해경을 포함한 그런 그 처벌에 대해서 전부 다 방해해 왔다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예,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예. 예, 그렇죠. 더 많은 정보들 특검을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주도 세력들이
정부에서 사라져야지. 예, 우선적으로 전면적으로 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원인들이 분석이 정당한 기준에 맞춰서 예, 진실에 따라서 규명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가 새로 구성이 됐을 때 특조위가 그러한 방해 세력들이 없는 상태에서 구성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4.13 총선에서 야당이 이제 최근에 200석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헌을 포함할 정도로의 그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예, 세월호 특조위를 지지해 가면서 특조 조사 활동들을 진상 규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돼가고 예,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런 상황이면은 정치권을 포함해서 사회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촛불도 지금 200만이 넘게 나와가지고 지금 탄핵을 해서 가서 그 진상 규명을 방해할 중심 세력들을 정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서 특조위가 구성돼가는 시점에 이제 진짜 필요한 사항들을 진상규명 활동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료가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시점이 혼선을 주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가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커요. 아하, 예. 왜 하필 지금 한 달만 기다려도 되는 거잖아요. 들고 있다가 편집하고 완성도 높이면서. 아하. 그러니까 뭐 자료는 예고를 했었고 그 크리스마스쯤에 본인이 그걸 공개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2년의 작업을 거쳐서 지금 공개를 한 거잖아요. 네, 다른 그렇죠. 예. 1년이죠, 1년이요. 1년. 아, 1년인가요? 네, 네, 1년. 아무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본인으로서는 이제 뭐 우리 그 김현승님과 서로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일단 서류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그 얘기를 이제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어떤 교류를 하신? 근데 제가 그 보석으로 풀려난 날이 2015년 5월 21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2015년 5월 21일 그 새벽에 예. 전화하고 해서 자로 씨가 세월호의 잠수함 관련된 것은 잠수함 아니다 예. 라고 하는 장문의 글을 자기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 잠수함 충돌설이 아니다. 네네, 그렇죠. 그게 우연인지 우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예. 사회에 나와서 잠수함과 세월호와 잠수함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예. 그 시점에 먼저 그거를 터뜨리면서 굉장히 크게 반향을 일으켰고요. 아, 그게 그다음에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그거가 큰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8월 20일에 이제 재판을 앞두고 그 잠수함설 또는 이제 해경 1, 3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유가족 모임에서 제가 발표하는 약속이 다 잡혀가지고 제가 그날 주도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예.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씨가 먼저 와가지고 자기가 먼저 발표를 한 거예요. 어허. 갑자기.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보는 잠수함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2시간 동안 떠드는 거예요. 제가 발표할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예. 그 자리에 이제 그 김관목 교수도 같이 있었고요. 그때 잠수함 충돌설이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예. 완전 지금 결론하고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었네요, 그때는. 네, 맞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상황으로 이것은 또 안 알려진 사실이죠, 일반적으로 지금. 네, 안 알려진 사실이죠. 제가 오늘 그런 일이 그걸 잠깐 있었군요. 썼는데, 네네. 그러니까 김감욱 교수도 그 썼는데. 자리에 있었고, 예. 네.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자신들이 말했던 것을 정확하게 뒤집어버린 지금 결론을 내놨네요. 김관목 교수는 그때도 잠수함이 맞다. 그런데 항적은 변경된 게 조작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로는 정반대 입장이었죠. 김강묵 교수는 이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자로 씨가 얘기하는 그 잠수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로 제시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제가 주장하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다. 완전히. 예. 제가 보는 근거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을 또 얘기를 했죠. 예. 다른 얘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다른 얘기다 얘기할 때에 제가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 재판을 준비하고 있고 재판 자료를 이제 미리 유가족분들한테 일종의 리허설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날 재판이었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금요일 그 유가족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리허설하는 거였죠. 발표에 대한 걸.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맥락을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실을 보려면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사고 원인에 예. 과적, 조타 실수, 그리고 보건력 문제, 예. 이 부분에 그리고 AIS 정상이었다. 이 부분의 문제를 그것이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행적으로 얘기해서 사고 원인에 대한 판단이 새로 분석돼야 된다. 조사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먼저 주장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세월호에는 어떤 물리적인 심리 작용을 해서 급변침을 하게 됐는지 예. 에 대한 현상적인 분석들을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프를 많이 그리고 그다음에 힘 조사하고 각도를 조사하고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다 했죠.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했을 때 외력이 들어있게 되면 잠수함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렇게 이제 하는 식으로 갔죠. 정리했었죠 발표를. 네. 그런데 그 발표에 한 정리들의 한 내용들이 이번에 그 세월X가 전개한 앞에 4시간의 내용의 맥락과 방법이 또 동일합니다, 거의. 그런가요? 예. 제가 1년 반 전에 했던 얘기죠, 그게. 네. 그 채용을 했어요. 예.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경 1, 2, 3정이 어떻게 비밀 통신을 해가면서 비밀 작전을 해서 세월호를 엎었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밧줄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세월호에서는 1, 2, 3정에 대한 얘기나 밧줄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장면 하나만 넣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준비했던 자료에 는 크게 이제 세월호 사고의 물리적인 원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잠수함에 연관된 부분에 외력에 대한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1, 2, 3정이 해경 1, 2, 3정이 세월호를 밧줄로 엎은 것에 대한 두 가지를 크게 얘기했는데 그중에 1, 2, 3정에 대한 얘기는 지금 세월호에서는 전혀 다루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냥 예. 그 외력 그 부분만 굉장히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잠수함에 의한 이렇게 그 침몰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김현수님은 그 플러스 네. 그 1, 2, 3정이 밧줄을 묶어서 일부러 침몰을 시킨 거기까지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를 했던 다른 거가, 점이다. 지금 그 이야기시고. 네, 그렇죠. 강조했던 거가 세월호 사고의 핵심적인 문제는 승객들이 사망에 이른 거다. 예. 그런데 사망에 이르렀던 것은 급변침에 사망에 이른 게 아니고 1, 2, 3정이 도착하고 나서 1, 2, 3정이 연결되어 있는 순간에 사망에 이르게 된 거다. 근데 그게 1, 2, 3정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더 중요하다. 네. 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죠. 그 자리에서. 자, 이 대목에서 의문이 드는데. 네. 그러면 지금 김현승님 이야기는 그러니까 잠수함은 이제 그렇게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난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주장하시는 바에 의하면 1, 2, 3정이 밧줄로 끌어서 일부러 침몰을 시켰다. 그러니까 잠수함이 1차 충돌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직 그렇게 침몰하지 않는 아는 배를 이렇게 기울러기만 한 배를 갖다가 1, 2, 3정이 일부러 밧줄로 묶어서 침몰을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좀 다른데요. 예. 저는 그 잠수함이 그 세월호를 그 충돌해 가지고 엎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예. 그 외력이 물리적인 외력이 이만큼 작용했고 이런 방향으로 작용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예. 그것이 잠수함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잠수함이 받게 되면 이런 형태로 구성으로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잠수함이 그 교통사고처럼 됐냐 아니면 고의로 받은 거냐 이 얘기도 안 했어요. 외력이 있다. 외력은 있고 그게 잠수함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잠수함이 받게 되면 충돌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부위에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들어간 거다.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한 것.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경의 그 레이더하고 AIS에서 네. 조작됐다. 그거를 그러한 과정들을 숨기기 위해서 외력의 작용을 숨기기 위해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시연이의 그 커튼 사진 네. 영상 나오잖아요. 커튼 영상. 그 커튼 영상이 그 시간에 그 세월호의 회전이 예. 급속한 회전이 회전이 2번 있었는데 더 빨리 회전한 거예요. 그때는 그 예. 회전이 있었던 시간에 세월호의 방향에 대한 AIS 정보가 조작됐다. 하는 것을 제가 그 재판에서 그 자리에서 얘기했었죠. 그랬었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잠수함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는 거기서 발견됐기 때문에 잠수함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그런데 외력은 있었다. 네. 그런데 AIS는 조작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1, 2, 3정의 그 네. 밧줄 이야기를 했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의로 침몰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렇지 않나요? 고의로 침몰시킨 것은 이제 1, 2, 3정은 고의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밧줄을 네. 묶어서 그게 네.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고의 네. 침몰설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좀 다릅니다. 고의 침몰설이 그게 침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네.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급변침했던 맹골도 정통도 앞에서 급변침했을 때는 침몰하지 않았어요. 예. 침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 물이 들어가가지고 뒤집어지는 상황을 침몰을 할 수 있죠. 사람이 그 구조가 될 수 없는 상황.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침몰이라는 것은 1, 2, 3명이 도착해서 카메라 찍을 때도 예. 침몰은 침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 2, 단지- 3정이 밧줄을 네. 묶은 뒤에 침몰은 일어났다. 지금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앞에서 결국 침몰하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지금 이제 네. 김현승님은 이제 고의 침몰설을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1, 2, 3정 앞에서의 고의 침몰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통도 앞에서 그 급변침은 외력이 작용했다. 라는 것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1, 2, 3정 그러니까 가장 큰 세월호 침몰의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1, 2, 3정의 그 밧줄. 네. 예, 예.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까지 이제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지금 그 김현승님만의 주장인 것 같은데 네.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제 영상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밧줄을 걸어서 당기는 모습들을 보신 분들은 네. 그리고 이제 그 검찰이 제시한 1, 3정이 붙어가지고 세월호에 연결돼가지고 네. 세월호가 그 기울어진 각도가 네. 그 빨라지는 거 10배 이상 빨라지는 것에 대한 자료들을 증거들을 보신 분들은 뭐 1, 2, 3정 도착하기 전에는 떠 있는 건 확실하고 예. 도착해가지고 밧줄 묶은 다음에 10배 이상 침몰이 빨라진 건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1, 2, 3정이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 또 이제 그 어떤 그 반박하시는 새로운 내용 더 추가할 내용이 있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세월 랩스에서는 1, 2, 3정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는 네, 뭐 저도 이제 뭐 쭉 봤을 때 그게 없더라고요. 일체. 네, 그리고 외력에 대한 것을 잠수함 충돌로 단정을 지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김감욱 교수가 있냐면 잠수함이 아니면 외계인이다 이렇게 이분법을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충분한 조사를 해봤더니 잠수함이 아닌 것도 외력이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물리적으로. 그게 이제 앵커를 이용해서 닷을 이용해서 걸었을 때 외력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에 의한 외력. 네네, 그렇죠. 그것은 이제 제가 그것은 네. 그 김호준의 파파에서 김지영 감독이 제기했던 내용 아닌가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김지영 감독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 연관설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그 김지영 감독이 제기하고 있는 앵커하고 그 두 가지가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한 것을
제가 분석한 물리적인 그 운동 자료하고 면밀하게 서로 둘이서 비교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잠수함이 아니고 앵커구나. 아, 그러니까 결론을 김현승님은 앵커로 외력을 지금 결론을 내리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꿨죠. 아, 그래요? 네. 앵커 그 잠수함에 8시 49분, 예. 아침 8시 49분 그 병풍도 앞에서의 급변침의 상황은 앵커다. 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자로의 주장과 그다음에 지금 그 김지영 감독의 그 앵커설, 그다음에 네. 지금 김현승님의 그 앵커 플러스 그 밧줄. 네네. 이게 이제 지금 사실 이제 검증이 더 많은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될 사항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그러니까 결국 뭐 이렇게 다양한 주장이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제 이게 아직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드러난 어떤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서 나름의 어떤 개연성을 지금 추정해 보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예. 그런 추정하는 과정에서의 그 접근하는 예. 거, 이제 나름의 다양한 논리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과정들이 있어왔고 그런 부분에 저는 다 동의를 해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지금 그걸 하느냐,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 예. 그걸 왜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력이는 잠수함이다라고 단정을 짓는 거. 예. 그리고 단정 지을 때 외력이 잠수함이 아니면 외계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잠수함으로 확정을 지으면서 물고 가는 거. 그건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다. 예. 네, 그렇죠. 그렇게 그거를 시기적으로 전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방법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결론 내려가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영상 8시 40분인데 5시간 이상을 앵커에 대한 부분들을 잠수함으로 다 단정하고, 예. 그 다음에 AIS가 없다. 그래서 그 세월호 파파이스 김경 감독팀에서 이야기는 AIS 조작설은 틀린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쪽으로 절반의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는 거. 이런 그 행태에 대해서 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은 뭐 어차피 이제 그 세월 X가 많은 관심을 언론으로부터 과도하게 이렇게 받던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저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떠든다고 해서 큰 소리로 마이크로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작은 목소리라도 진실한 것은 진실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죠. 진실은 원래 그런 것이죠. 더군다나 이런 형태의 세월호라든가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것은 조직적으로 그런 그 정권의 힘을 빌어서 어떤 검찰이나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덮으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형태의 진실이 드러나기 더 어려운 형태의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 목소리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진실 규명에 또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그 김현승님을 우리 애청자들이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목소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 좀 인식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자로하고 그 김관목 교수가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끌고갈 때의 그런 발표 시기에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건 때와 장소 합법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는 얘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한 거고요. 예. 구체적으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그 계산을 하는데, 메가톤을 계산하는데 그 인용한 곳에서는 메가톤으로 그 인용되어 있는 단위를 계산하면서는 앵커에 대한 장력을 축소하는 계산안에서는 그냥 톤으로 100만 배를 축소시켜가지고 계산했어요. 아, 또 그런 거 있나요? 네네. 아. 사람들은 이제 잘 그거를
그 못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숫자가 워낙 그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봤더니 그래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를 톤으로 계산하면 그 세월호의 앵커의 그 장력이 이렇게 그 톤으로 계산하면 끊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100만 대가 센 원래의 원 계산식으로 한다면 손상의 흔적부터 남지 않을 정도로 멀쩡한 상태에서도 세월호를 급발진 진하게 할 수 있었던 거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계산만 바로 올바로 했다면 자기가 그 자로하고 김광 교수가 세월호 앵커가 끊어졌다. 그래서 뒤집어 앵커는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계산을 틀리게 해가지고 그것을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길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 이제 김지영 감독 쪽의 반론이 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게 다큐로 나오든 또 뭐 그 전에 나오든, 일단 또 이제 김현승님은 개인적으로 또 반박을 하신 거고. 네, 그거 또 있어요. 뭐냐면은 핵심적인데 세월호에 비한 그것은 지금 현재 이제 김기춘 김영한 수첩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영한 그 수석의 민정수석의 수첩에 나오잖아요. 예, 수첩.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맡고 그다음에 우병우 그 비서관이 경찰들의 수색을 맡고 기소를 맡고 일청장 정장의 기소를 맡으려고 하고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거기에 황교안 그 당시 법무장관도 그 영향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김영한 씨의 그 수첩을 저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싶어요. 근데 왜 그걸 공개를 언론이 찌끔찌끔씩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진은 안 나왔지만 요약돼 정리된 것은 인터넷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런가요? 네,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면은 자로 당사자가 자로 씨가 대선에서 국정원 그 트위터 댓글 이거를 찾은 분이잖아요. 찾아서 유명해질 분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해졌죠. 예. 네, 그렇죠. 그런데 그 트위터 댓글을 쓴 사람들이 국정원의 댓글 부대하고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부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댓글 부대들을 교육한 분이 2015년 1월 달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안보특보로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주장을 이 세월엑스 안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걸 인용을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김지영 감독의 스파이스에서 주장하는 AIS의 조작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뭐냐면은 네, 굉장히 저는 그거 보고 경악을 했어요. 아니, 이분이 도대체 그 주장을 인용을 하기 위해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인용하기 위해서 그 근거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라는 핑계를 대고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그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부에서 가장 그 청와대에 이춘하고 우병우 바로 밑에 있는 사람 그분의 인터뷰를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자신이 얘기해서 밝혀냈던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그거를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군요. 또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이 영상을 만들면서 도대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말자고 하는 것인지 좀 혼란을 더 오히려 야기하자고 하는 것인지 좀 헷갈린다. 그렇죠. 유족들을 이거를 농락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거가 전혀 판단이 안 서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그게 팩트예요. 그렇군요. 영상 안에 들어있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정말 벌써 이제 며칠 전 엊그제까지 해서 300만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상을 세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많은 언론들에서 이제 그것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시민들이 그 기나긴 분량이긴 하지만 그걸 또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더라고요. 전부 다 본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지금은 다 본 것 같아요. 그 앞에 2-3시간 보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 이런 그 틀린 내용들, 계산도 틀리고 인터뷰도 황당하게 접근하고
수많은 곳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거의 못 보시는 거예요. 아, 팩트 확인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또 면밀한 검증이 더 필요하겠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기본 구조가 자료시는 자기는 수치나 공식이나 이런 그 물리학적인 원리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없다. 예. 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영상 안에 들어있는 그런 수치적인 오류들, 예. 계산의 오류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판단을 못 하신 거 그냥 쓰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다가 이와 같은 형태로 그 전문가라고 인용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 예. 여기에서 그 세월호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이 방해되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그런 대립적 관계하고 역학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여러 전문가가 있으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다르게 인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 여러 전문가 중에서 어떤 전문가를 그 여기에 자기 주장에 따라가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없는 상태에서 영상이 나온 거예요. 하필 이 시기에. 예. 일단 이제 2차 재판을 통해서 또 공개하실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또 공개를 못 하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예. 2차 재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밝혀지고 좀 네. 특히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유족들이 1차적으로 가장 좀 네. 가슴 졸일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네. 진실이 뭐냐? 굉장히 지금 네.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데 네. 그럴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일반 제가 시민들도 유족들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글을 반박하는 글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 예. 그 영상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것들은 유족들이 완전히 농락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자신은 세월호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유족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예.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기 자신도 부정하는 내용 인터뷰를 하는 것만 그 인용한 것뿐만 아니라 예. 세월 특조위 1차 특조위에서 특조위가 팩트 사실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진상 규명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측정에서 반박하는 사람들 소위 전문가들인데 그런데 그 기술적으로 다 틀린 내용을 한다라고 이미 많은 부분이 확인된 다른 사항들까지도 대부분 그 정부 검찰 측의 합수단장이라든가 또는 NWTS의 그 용역업체 이 사람들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인용을 해가지고 맞다 그 말이 이렇게 그 영상에서 곳곳에서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도 농락하는 것이고 그 유가족도 농락을 당하는 거죠 지금. 1년, 2년이 넘도록 그 진상규명 활동이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병우, 김기춘, 황교안 이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의 주장을 인용하는 상황으로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니까 유가족들이 농락당하는 거예요. 아, 또 그렇게 보시는구만. 이것을 뭐 내가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 입증을 해내고 어떻게 할 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듣는 것으로 이게 오늘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예. 차분하게 8시간 49분을 공유초를 다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서 제 이야기들을 다시 이제 독기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네,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뭐 다가오는 재판을 통하여서 그런 좀 진실에 더욱더 다가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언제든지 아무튼 드러나게 마련이니까 그 시간의 문제인 것 같고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참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일단 뭐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밤늦게까지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잊지 않고 확인해 주시고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그 좀 궁금한 사항이긴 한데 이게 새로운 또 반론이 나왔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또 이제 제가 모르는 부분 같으면 모를까 우리가 또 이제 우리 솔샘소리에 뭐 자주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또 이제 그 당사자다 보니까 당연히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제가 이게 잠수함에
거의 이제 초기에 가장 강력하게 물리학적인 전문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 문제의 현 시점에서 이거를 제 그 실명을 걸고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중요한 시기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온 예. 국민이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명예도 걸려 있지만은 정말 네. 국가적으로 이게 이렇게 그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난제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요. 또 다음에 그 2차 재판 끝나고 또 다시 한번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네. 아무튼 그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민 목사님 그리고 서순서리도 내년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아,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현승 님도 내년 재판에서 꼭 그 본인의 어떤 그 주장들이 입증이 되고 승소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년에 아무튼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또 복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예. 사고다. 예. 김기춘이 라고 하는 관여돼 있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 내용은 흡연침의 원인이 외력에 의한 것이고 예. 잠수함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 그때 이미 그런 것을 제기했나요? 예. 그렇죠. 네네. 그때 제기했었죠. 음. 그리고 제가 잠수함이 그 세월호 사고 난 뒤에 한 30분에서 50분 사이에 예. 잠수함이 그 세월호 그 침몰한 인근의 해역에서 그 잠항하고 있는 영상의 사진을 캡처를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때. 아, 그랬습니까?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세 가지 크게 그러니까 김기춘이 관여돼 있다. 네. 그다음에 그 잠수함 외력에 의한 네. 그 침몰 급변침이 있었다. 예, 급변침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급변침으로는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았고 예. 그 승객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해경 유의산정이 밧줄로 끌어엎어서 뒤집어져 가지고 죽은 거다. 해경 1, 2, 3정이 밧줄로 끌었다. 네네. 어허. 그래서 엎어져서 죽은 거다. 사망에 이른 것은. 그런 과정에서 그 해경들의 작전이 있었다. 기밀 작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항적과 레이더가 조작됐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 이야기를 올렸더니 어떻게 됐나요, 네. 이게? 그런 이야기를 올렸더니 이제 정윤회 씨가 예. 검찰에 출두했거든요. 2014년 12월 10일 부근에. 예. 예, 그런데 제가 2014년 12월 16일 날 구속이 됐어요. 예. 예, 근데 제목이 뭐냐면 박근혜 씨에 대해서 사생활의 문제를 인터넷에 인용했다. 예.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해경 1, 3정의 명예훼손. 해경은 구조한 것인데 예. 내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그 명예훼손으로 구속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해경 측에서 뭡니까 고소를 한 건가요? 아니죠. 검찰이 다른 일반인의 고발을 가지고 그냥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아하. 진행된 거죠. 그렇군요. 해경이 그 고소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일반인이 이것을 검찰이 고발을 했는데. 예, 고발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다. 네네. 아,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까지 됐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판이 지금 상당한 시간이 이제 흘렀는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제 1심이 끝나고 예. 2심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심, 예. 네, 진행된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해경의 그 정장 1.3 정장을 제 재판에 증인으로 불렀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뭐 자기는 작전 비밀 작전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는 밧줄로 엎은 게 없다. 예. 그리고 잘 모른다,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 찾아냈어요. 네. 헬기라든가 해경 영상에서 밧줄을 묶는 장면, 당기는 장면
예. 두 번에 묶어서 묶고 당기는 장면을 제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 재판 증언하는 데에다 보여줬어요. 성형을. 아, 예, 그랬더니 갑자기 또 신청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 입으로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면서 말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주어진 거였거든요. 피고인 변론으로 해가지고. 예. 근데 그거를 없애버린 거죠. 그럼 그 재판이 기회가 이제 없어져 무기한 버렸습니다. 또 네. 연기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기일이 안 잡힌 상태네요. 네네. 네. 아무튼 혼자서 그냥 굉장히 힘이 드실 텐데, 이 재판을 진행을 하시느라고. 그러면 뭐 누가 네. 도와주는 뭐 변호사가 있으신 건가요? 네, 저희 민변의 전 사장님 하셨던 예. 김종보 변호사님이 2심 재판의 지금 변호사님으로 많이 고생하고 계세요. 네. 아, 오 변호사님. 김종보 변호사님. 예, 네네. 그러시군요. 많이 좀 이 방송 들으시는 예. 그 재판 관련돼 있는 많은 분들이 좀 김종보 변호사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어려운 재판인데 힘들게 예. 끌어오시면서 제가 정말 돕지도 못하고 아, 죄송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요. 본인이 그런 재판을, 그러니까, 글, 아고라나 뭐 이런 데다가 글을 좀 써가지고 그런 의혹을 네. 제기했더니 당장 네. 명예훼손으로 저쪽에서 걸고 넘어졌고, 그래서 네. 이제 구치소까지 다녀오신 거 아닙니까? 그 보석으로 나왔지만, 그죠? 네, 그렇죠. 네. 몇 개월을 사신 거예요? 5개월 잤습니다. 만 5개월. 그러니까 네. 세월호로 인해서 본인은 굉장히 지금 한치의 양보할 수 없는 지금 싸움을 싸우시고 피해를 당하신 건데, 그죠? 그렇죠. 네. 예. 네. 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이게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삼자의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이 되셨어요, 이제. 네, 당사자가 줬죠. 그래서 그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자로 네티즌이 만든 세월 X를 누구보다도 더 관심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반론을 제기를 네. 하셨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반론을 제기하신 건가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중요한 얘기들이니까요. 예, 예. 첫 번째 얘기는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그리고 이제 잠수함과 관련되어 있는 또 해경 123정 관련되어 있는 예. 그런 진상규명이 저한테는 사실상 제 명예를 결정하는 일이고 예. 제가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일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네, 그리고 저의 그 버려진 시간들에 예.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진상규명이 가장 시급하고 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제 일생에 있어서. 그 영상 분석이랄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 그런 어떤 그 의혹을 제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하는 예. 사실들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제가 전공이 물리학이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물리학을 했잖아요. 네. 물리학을 했으니까 세월호는 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 짐, 예. 승객들 예. 그리고 그 세월호가 이제 그 엔진을 통해서 이동하잖아요. 네. 네, 그런 형태의 사항들. 그래서 모든 부분의 사고가 예. 그 배가 퍼지는 것을 포함해서 설전하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물리학적 운동입니다.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누가 그 일을 했냐의 음흠. 문제에 앞서서 예. 어떻게 물리적으로 그게 뒤집어지고 그때쯤 했느냐. 예. 그리고 그 원인이 어떻게 제공되느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물리학적인 기본적인 세월 X, 이 자로라고 하는 인터넷 이 네티즌이 최근에 그 8시간 40여 분 분량인가요? 뭐 그 정도 엄청난 분량의 다큐를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이 세월호 침몰의 그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어떻게 된 거냐. 좀 또다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잠수함 충돌설을 조심스럽게 이 자로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뭐, 일각에서는 또 반론도 나오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에 우리 방송에 몇 차례 지금 인터뷰를 진행한 그 보안 전문가 김현승님, 김현승님이
이와 관련된 또 재판도 받고 있고 또 오늘 자로가 공개한 세월 X에 대한 본인의 그 반박문을 인터넷에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현승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월 X 이 기나긴 그 다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나요? 네, 8시간 49분 02초 다 봤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한 4시간 정도 띄엄띄엄 봤습니다. 다 보기가 너무 시간, 물론 이제 굉장히 공들여 만든 티가 나긴 하던데, 네, 예, 분량이 주는 압박이 심각하죠. 네. 예,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요. 그 내용은 일단 이제 지금까지 정부 측이 발표한 세월호 그 침몰에 대한 4가지를 반박을 했고, 그 다음에 김어준의 파파이스의 그 김지영 감독인가요? 예, 네. 세월호 관련한 지금 다큐를 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나와서 뭐 이렇게 발견될 때마다 좀 계속 알리는 방송을 시리즈로 했었죠. 네, 그 그렇습니다. 내용들을 또 다 반박하는 뭐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사실 세월 X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최종 결론은 이제 외력에 의한 그 침몰이었다. 이게 이제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에 대한 좀 김현승님은 좀 다른 생각, 다른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뭐 좀 네. 어떤 의견인지 오늘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 세월호의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아까 내가 처음 서두에 우리 그 김현승님이 이와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어떤 재판인지 그 이야기부터 좀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어떤 면에서 그 세월호하고 잠수함과 관련해서 관여가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는 그렇죠. 게 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제가 이제 2014년 예, 6월 26일 날 새벽에 예, 그 밤에 아고라하고 그다음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예, 네, 글을 올린 내용의 핵심은 이제 한 4가지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예, 첫째는 세월호 사고가 김기춘이 박근혜 정부와 관련돼 가지고 관여된 접근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로의 세월 X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학자가 이제 김진묵 교수였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 네, 그렇죠. 과학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화학이죠, 결국은 이제 화학.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아닌 그냥 그 좀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네, 그런 좀 과학적인 어떤 분석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긴 하는데,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때 이미 딱 그것을 보시고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시기 시작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네. 의혹을 제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이 이제 물리학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보안 쪽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디지털 워터마킹이라고 하는 예. 어, 디지털 멀티미디어 영상이라든가 또는 화면이라든가 음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조작하는 것을 탐지해내는 이런 기술들, 예. 이런 기술과 관련해서 제가 책을 번역했고요. 아주 예.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전자공학이 반영되어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의 예. 포렌식 전문가들을 수사관들을 해외 연수를 시키고 동시 통역을 하는 그런 전문 기술들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력도 있고 논문도 쓰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예. 이제 그 일반 국민이나 검찰 또는 그 유가족들한테 제공되는 증거들, 예. 그런 이제 당시 헬기들이 찍었던 영상, 예. 그리고 해경 1, 2, 3등이 찍었던 영상과 예. 사진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레이더 영상들이 나중에 공개가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AIS라고 한 항적을 공개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외에 뭐 방송이 속보가 몇 개 나왔다든가 이런 형태의 얘기들. 예. 이런 정도의 4가지 정도의 범주에서 정보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글을 그러니까 2014년 6월에 쓰셨다고 했는데 네. 그 시점에는 그런 것들이 항적 기록일지 이런 거 다 공개된 상황이었나요? 부분적으로 공개가 됐었고요. 그 어. 공개되는 내용들이 이제 조작에 의심이 갈 정도로 네. 변경되면서 나왔습니다. 음. 수정되면서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자,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세월 그리고 X에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첫 번째로는요. 네. 첫 번째로는 저한테 저희 관점에서 네. 가장 아쉬운 점이 발표 시점이에요. 발표 시점. 예. 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재판을 제가 하고 있고 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에 대해서 예. 재판정에서 얘기해야 된다 하려고 했던 날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12월 14일이. 예. 그런데 제가 그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 서울의 특조위나 유가족들 포함해서 언론을 공개를 안 했어요. 예. 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증거가 공개가 되면은 세월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증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공개를 안 했어요. 음.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정국이 박근혜 정부의 탄핵 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기춘과 우병우,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그 세월호 사고 당시에 예. 난 모른다. 내가 안 했다. 이렇게 모른다.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거 밧줄을 회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심 정장이.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이제 위장된 거짓말에 그게 많으니까 예.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직권으로 부정장을 불러라 그러면 해가지고 부정장이 다음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정장의 말이 다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예, 다 드러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해경에 비밀 작전이 있었다. 예. 이것도 그 작전에 동원된 장비 AIS를 자신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들을 가지고 부정장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네. 그렇다면, 네. 이 정도의 어떤 사실이라면 좀 언론들도 관심을 가질 만도 한데, 세월호 관련한 언론의 보도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에 대한 소식은 뭐 거의 보도된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뭐 제가 언론의 입장이 아니니까 네. 저도 관심 가지고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 일단은 이제 저희가 구속될 때 잠수함설 해경 1, 2, 3정이 경찰인데 네. 해경인데 구조를 한 것인데 그거를 침몰 시켰다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면서 네. 이제 일방적으로 법원에 그리고 이제 검찰의 주장을 언론에 띄워놓으니까 이런 그 이후에 과정들에서 미디어오늘을 제외하고는 어떤 언론도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미디어오늘에서 한번 보도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고는 보도가 안 됐다. 그런 네네.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진실을 세월호 제가는 진상 조사위원회 네. 거기에서도 뭐 증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부른 적이 없죠.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죠, 이거는? 일부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세월호 특조위나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잠수함설하고 네. 그다음에 해경 1, 3정이 세월호를 직접 엎은 주체다. 네. 살인은 주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통치하에서 얘기를 꺼내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답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게 이제 이전부터 제기가 됐고 그쪽에서도 네. 알고는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네. 갔다 이거죠? 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자료를 줬고요. 직접 특정이 방문해가지고 자료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 부담스러워한 걸로 보인다. 네,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재판은 네. 이제 2심을 앞두고 있는 건가요?
1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언제 네. 그러면 날짜가 잡혔습니까? 날짜가 잡혔었는데, 원래, 지난 12월 14일 날로 날짜가 잡혔었는데, 예. 제가 그 중요한 핵심적인, 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려고, 예. 그날 오후 4시에 재판에서 제출하려고, 그날 아침 10시에 만들고 있었어요. 숨기려고, 네. 알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만들고, 있고 핵심적인 내용을 한 PPT로 6장 정도 만들었더니, 갑자기 검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재판 연기하자고. 아, 그걸 알고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알고 있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제가 그거를 법정에서, 예. 저희가 변호사님이 녹음